자,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이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, 이거는 과세할 규정이 없었죠. 그렇지만 25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 거래로 인한 이런 이익에 대해서 법인은 당연히 법인세만 내면 끝나지만 이 주주에 대해서도 25년 1월 1일부터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.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. 세무법인 신율입니다. 24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. 거기에서 좀 의미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아마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, 가족법인에 관심 있는 대표님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우리가 7월 25일 날 세법 개정안에 보시면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의 분여, 이 부분도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, 그러니까 25년 1월 1일부터는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이제 조정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인의 법인세는 2억까지는 이제 9%죠.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지배주주의 지분이 30% 이상인 법인, 다시 말해서 우리 친인척, 우리 가족이 30% 이상 지배하는 법인,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나 배당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액의 50%를 차지하는 법인, 그리고 이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법인, 이런 성실 신고 대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9% 구간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무조건 19%로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. 아마 이 두 가지 부분은 국회에서 이제 통과될 것 같은데, 이게 저희가 하는 불균등 자본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저희가 많이 하는 불균등 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불균등 증자라는 거는 기존 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저가로 우리 승계받을 자녀들이 증자하는 겁니다. 우리가 보통 증자할 때 이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증자에 참여하고 유상 증자 후에도 그 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는 것을 균등 증자라고 하죠. 그렇지만 불균등 유상 증자는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와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있어 증자 후에 그 지분율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우리가 개인 주주들만 있을 때 이 플랜을 못 쓰는 이유는 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과도한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플랜을 못 씁니다. 그렇지만 법인 주주가 참여해서 불균등 유상 증자에 참여해서 이익을 본 경우에는 법인은 법인세만 부과됩니다. 이때 불균등 유상 증자에 참여한 우리 가족법인, 특정 법인의 주주들은 증여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 액면가가 10,000원이고 한 주당 평가액이 100만 원입니다. 불균등 유상 증자 시 주당 10,000원에 증자에 참여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자본금은 1억이고 기업 가치는 10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우리 대표님이 9,000주를 가지고 계시고 이 특정 법인, 가족 법인이 만일 1,000주만 갖고 있다. 이랬을 때 우리 그 특정 법인이 10,000주를 액면가로 증자했을 때 증자 후 주식 수는 우리 대표님은 9,000주, 그리고 이제 특정 법인은 11,000주가 되죠. 그래서 토탈 주식 수는 20,000주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됐을 경우
이 한 주당 평가액이 100만 원인데 만 원에 이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특정 법인, 가족 법인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죠. 자, 그러면 이때 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정 법인은 50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이 특정 법인은 또 다른 과세 목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만 납부하면 끝나는 거죠. 약 한 10억 정도의 법인세만 내고 끝나는 겁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. 이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끝나지만 이 특정 법인, 이 자녀들이 구성되어 있는 가족법인의 주주들한테는 또 다른 세금의 문제가 없을까?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그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 이익에 대해서 법인의 법인세를 내고 또 추가적으로 주주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그런 규정이 있죠. 이게 바로 이제 특정 법인의 증여 이익입니다. 이 특정 법인의 증여 이익의 개념은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 비율이 30% 이상인 법인을 이제 특정 법인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이 특정 법인이 이제 이익을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증여 이익이라고 해서 이제 과세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. 자, 이때 첫 번째는 재산 또는 용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. 자, 두 번째는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수 또는 제공하는 것. 세 번째는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것. 자, 네 번째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, 채무 면제나 인수 또는 변제, 시가보다 낮게 현물 출자하는 것. 자,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특정 법인의 그 주주들한테 과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이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, 이거는 과세할 규정이 없었죠. 그렇지만 25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 거래로 인한 이런 이익에 대해서 법인은 당연히 이제 법인세만 내면 끝나지만 이 주주에 대해서도 25년 1월 1일부터는 과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남은 이제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활용을 해서 상속세, 증여세를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린 이유는 특정 법인이 우리 그 아버지 법인, 모 법인의 주식을 50% 이상 갖고 있을 때 이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23년 1월 1일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. 자, 이렇게 50% 이상의 주식을 특정 법인, 가족 법인이 갖고 있으면 추후에 배당을 받을 때 배당에 대한 이제 세금이 없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전략을 좀 실행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10억씩 법인세를 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까?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20% 이상 확보하는 전략에 대한 세금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. 만일 이제 1억을 배당받아도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법인세를 내니까 그 효과는 사실 50% 이상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그 효과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. 80%까지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나머지 20%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니까 자, 그래서 이제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1,300주 정도만 가족법인에서 이제 유상증자, 액면가 증자를 했을 경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총 주식수는 11,300주가 되고 대표이사는 9,000주 그리고 가족법인은 2,300주 정도 이제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
가족법인, 특정 법인은 이제 1,300만 원 정도 증자에 참여해야 되고, 그리고 이 가족법인이 얻는 이익은 한 8억 8,600만 원 정도 됩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이 특정 법인은 1억 7천만 원 정도의 법인세만 내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50% 이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부담된다면 적어도 이렇게 이제 20% 정도만 확보하더라도 그 효과가 적지 않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균등 유상 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불균등 유상 감자라는 거는 저가로 감자한다는 얘기입니다. 액면가로 감자한다는 얘기죠.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비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감자에 참여하고 유상 감자 후에도 그 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는 것을 이제 균등 감자라고 하죠. 그러나 불균등 유상 감자는 감자에 참여하는 주주와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있어서 감자 후에 그 지분율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법인 주주가 불균등 유상 감자에 참여하지 않아 이익을 본 경우 이제 법인세를 부과하고 끝난다는 얘기죠. 이때 이제 불균등 유상 감자에 참여하지 않는 특정 법인의 주주들은 증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저희가 이 전략을 몇 년 전서부터 많이 쓰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25년 1월 1일부터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제 같은 조건입니다. 대표님이 9천주, 가족법인, 특정법인이 1,000주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9천주의 재산 가치는 90억이죠. 그렇지만 만일에 아버지의 이 9천주, 90억 가치의 9천주를 액면가로 감자했다. 액면가는 9천만 원이죠. 9천만 원만 받고 우리 대표님이 빠졌다. 그랬을 경우에는 이 특정 법인은 89억 1천만 원에 대한 이익이 생기죠. 이렇게 됐을 때 대략적으로 조세 부담은 법인세로 약 한 18억 정도의 조세 부담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작은 금액은 아니죠. 자, 그래서 다시 제가 좀 계산해 봤습니다. 100% 보유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세금이 부담되니까 대략적으로 해서 20% 정도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끔 아버지의 주식을 여기 이제 9천주가 있는데 약 5천주 정도 액면가로 감자했을 경우 자,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이제 4천주가 남고 특정 법인, 가족 법인은 이제 1,000주가 남겠죠. 그러면 이제 20%의 지분을 확보해서 나중에 배당받을 때 이제 80%까지 1억을 배당받아도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랬을 경우 이 5천주를 액면가로 감자했을 경우 49억 7천만 원에 대한 이 특정 법인, 가족 법인에 대한 이익이 생기죠. 그러면 이 49억에 대한 법인세 10억 정도만 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특정 법인, 가족 법인이 우리 회사, 아버지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겠죠. 저희가 이렇게 이 일을 해보면 어떤 회사는 증자를 해야 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또 감자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같이 이제 저희랑 이제 판단해야 되고 제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이 일을 이런 솔루션을 실행했던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드리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전문가랑 상담해서
올해가 가기 전에 이 솔루션이 필요한 회사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실행을 하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